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1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양시장이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0.8%의 상승이 나왔고 동시효과에 조금은 빠진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은 1.7%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단연코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에너지 솔루션이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삼성 SDI도 3.7%,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5%죠.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고 그 외의 업종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또 LNF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반면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크게 밀렸었던 종목은 없었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보다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수급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연속적인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지만 수급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은 매수세는 아니었고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기아, SK이노베이션, 모처럼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했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삼성 SDI, 삼성전자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사실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주 목요일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비슷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거의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만 조금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 흐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장에 별다른 특징은 없었지만 오늘은 그것과는 별개로 국내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반대로 0.5%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0.5%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의 위치를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1%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2500포인트 근처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를 눌러보면 정확하게 11월 3일 금요일 그 고점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업종들이 코스피 지수와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11월 6일이 이때였죠. 그럼 그 고점을 확연하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보다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하이닉스는 조금은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은 오히려 11월 6일보다도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거든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물론 삼성전자도 AI 반도체를 만들긴 하죠. 하지만 비중 자체로 봤을 때는 AI 반도체 기업보다는 종합 반도체 기업 그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은 조금은 AI 반도체하고 연관성이 더 짙은 기업이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쪽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만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2주 사이에 있어서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일정이 있어요. 아마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11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올 것이고요. 국내 시간으로 따진다면 22일 수요일 오전이 되겠죠. 아마 6시 이후부터 그때 실적 발표가 나올 수가 있고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실적이 조금만 미스가 난다고 해도 한 차례 주가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끝났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 이벤트로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신고가 돌파, 그런 흐름이라든지 다소 AI 반도체 관련주로 쏠렸었던 많은 반도체 수급, 그게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조금은 이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보다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직전 고점이 73,600원이죠. 때문에 하반기에는 75,000원 이상이라든지 8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윗공간이 충분히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점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했던 만큼 그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충분히 매집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힘이 실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2차원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은 11월 6일이죠. 그때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에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힘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네요. 또 삼성 SDI 마찬가지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약간의 2차전지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가가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헤드앤숄더, 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계속 저점을 낮췄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런데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크게 눌렸지만 저점을 낮췄나요? 저점을 낮추지 않고 일주일 정도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연하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다시 힘을 모으고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던 만큼 약간은 미묘하게 시각이 바뀔 수도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볼 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최근 박스권 매물대를 하단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하지만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업황이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것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상장할 때만 해도 기대를 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도 상장 전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공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수요 예측에서 참패를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장 무렵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던 만큼 나올 만한 악재는 정말 다 나온 시점에서 상장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틀 연속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커다란 악재들이 다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지 못하고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고 또 수요 예측도 참패를 했다, 그것 말고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를 보시면서 업황 자체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기대는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부재하다면 주가는 저점을 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늘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초에 반도체 관련주에 반등이 나온 것도 올해 초가 이때였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이 되어서 반등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지 못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저점이 될 수 있고 더 나올 악재는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었다면 이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에 바닥을 잡지 마시고요. 업황이 지금 당장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흐름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4%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에 의해서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추가 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돌이켜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만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감산이 유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소비 위축, 경기 침체. 그게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4%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9월부터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지만 이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국제유가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감산보다는 경기 이슈, 그게 더 큰 파급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난 11월 6일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고, 코스닥은 조금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저점을 낮추진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